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려면 제일 첫 번째는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중을 좀 빼셔야 되겠죠. 비만한 사람들이 보통 이형 당뇨가 오기 때문에 체중을 빼게 되면 보통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지질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체중을 빼는 게 급우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체중을 빼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경우는 혈당이 이 정도 관리인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 식전 혈당이 140 이상, 식후 혈당이 200이 넘으면 보통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이 벌써 왔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당뇨병성 혼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혈당으로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혈당 증세는 보통 이런 증세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복에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공복에 여러분들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통 뭐 떨림, 현기증, 식은땀, 따끔거림, 시력장애, 안절부절, 불안감, 공포, 흥분, 가슴 두근거림, 두통, 피로감, 경련, 발작, 혼수상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초창기 응급치료는 보통 음식물을 빨리 당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빨리 뭘 먹이면 안 되겠죠.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디 카드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지 도와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카드 같은 거를 소지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식사요법은 골고루 드셔야 돼요. 우리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 드셔도 안 되고 골고루 드시고, 특히 단백질이나 이런 거 지방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 보통 비만 때문에 당뇨가 오는 경우는 칼로리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일 칼로리가 표준 체중 곱하기 활동량인데, 표준 체중은 키 마이너스 100 곱하기 0.9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170인 사람은 170에 60이다, 신장이. 그러면 170 빼기 100 곱하기 0.9 하면 63kg가 표준 체중이고요. 63kg에다가 이 사람이 활동량이 보통 사무직이다. 그러면 30칼로리, 그러면 1890 칼로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만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20으로 곱해서 이보다 좀 더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운동요법인데,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2대8에 비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근육 운동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은 보통 조금 숨찰 정도로, 우리가 조금 빨리 걷고 숨찰 정도로 분당 그걸 숨이 찰 정도로 하시는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30분 정도, 30에서 40분 정도 주 5회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보통 한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근육량을 올려서 포도당을 흡수하거나 저장 공간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혈당도 이제 당이 너무 높으면 보통 글리코겐으로 변환해서 간이나 우리가 근육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근육량이 많아야지만 이 혈당이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많아야지 혈당도 더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유산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근육 운동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혈당 조절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화검이고요. 그 다음에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옥수수 전분을 가수분해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은 상승을 억제하고요. 귀리, 밀식이섬유, 그다음에 대두 식이섬유, 옥수수결, 이눌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 이게 이제 구화검이고요. 이게 치커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캘럽, 이게 호르파 종자고, 그 다음에 구화검, 그 다음에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잎이고 달맞이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능성 원료고요. 자, 그래서 호르파도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아바, 그 다음에 바나바잎,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도 역시 식후 혈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이 보통 폴리페놀이나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통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보면 동결건조 누에 분말,
그다음에 솔잎 증류, 농축액, 그다음에 알부민, 서리태콩, 그다음 콩 발효 추출물, 그다음에 피니톨. 피니톨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캐롯에서 추출하는 물질이 피니톨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게 캐롯입니다. 캐럿. 이게 캐럿이 여기서 추출한 것이 피니톨이고요. 그다음에 타가토스라는 거는 우유, 치즈, 사과 등에 존재하는 천연당이라고 합니다. 희소당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경천. 홍경천은 그 해에서, 페루인가? 아니, 티벳가, 그러니까 이 홍경천이 많던데, 티벳에 이 약간 고려 인삼과 같은 이 건강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티벳 홍경천. 그 다음에 나팔은 선인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크 단백질 효소, 그 다음에 인삼 가수분해 농축액, 그 다음에 상엽, 뽕나무, 잎, 그 다음에 마를 술로 추출한 것들이 보통 이 공복 혈당에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요법에서는요, 화분. 우리가 보통 꽃가루, 여왕벌과 유충이 심량이 되는 화분인데, 이게 보통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성분은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이라는 게 보통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 필요하고요. 그 다음 칼슘, 여러분들 칼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칼슘, 우리가 보통 당뇨 환자들도 칼슘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6, 그 다음에 아연, 게르마늄. 우리가 보통 아연이나 이제 이 인슐린 생성에 아연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연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르마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육류 섭취가 많거나 그러면 혈액이 많이 산성화될 때 이 게르마늄의 음이온이 흡착해서 그 혈액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게르마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섬유질. 가장 중요한 건 섬유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혈액의 당분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초콜릿, 설탕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당을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맥주 효모도 보면 여기 인슐린 요구량을 줄이고 인슐린 활동력을 높여야 된다는데, 여기 보면 아연이나 크롬, 비타민 B군이 맥주 효모에 많이 들어있고, 또 맥주 효모가 여러분들 탈모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오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탈모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항산화 작용하는 영양제, 셀레늄 같은 것들이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혈액순환제도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약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기전이 어떤지 볼게요. 황제 내경에 보면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달고 기름진 음식이 우리 안에 열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열을 발생하고, 원래 비장이라는 곳은 습하고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는데, 비장은 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 담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서 비장은 습담이 쌓이게 되면 뭔가 비장이 발산을 잘 못하면서, 그래서 살이 찌고 여러 가지 비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제 소가를 상소, 중소, 하소라고 보는데, 원인이 이제 음이 허하고 화가 성에서 열이 장기에 맺혀서 기혈 순환이 잘 안 될 때 보통 이거를 소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맺힌 부위에 따라서 상소, 중소, 하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초, 중초, 하초 여러분들 아시죠? 한약에서 상초에는 여기 보통 윗부분에 심장과 폐가 있는 부위죠. 여기에 이제 화가 오르면 진액이 손상이 되면서 폐가 마르고 기능이 저하돼서 진액이 잘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는 열이 중초에 있는 거예요. 중초니까 주로 비에 있는 거죠. 비에 있기 때문에 비가 항상 허하고 건조하면서 기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진액이 적고, 그래서 항상 뭘 많이 먹어도 항상 배가 고프고, 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자꾸 마르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중초의 중소의 증상이고요. 이제 하소는 하초인데 밑에 부분 신장이나 방광 쪽에, 특히 신이 허했을 때, 신이 허해서 보통 이 신이 허하기 때문에 보통 소변이 많이 자꾸 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서 소변이 자꾸,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물이 저장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다뇨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소에서는 다음, 이 폐나 이런 쪽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중초에서는 다식, 하초에서는 다뇨,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5장 부분은 나중에 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당뇨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홍삼인데, 홍삼 추출물이 혈당 강화 효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강은 당뇨병 환자의 염증을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발효인삼 추출물은 제2당뇨병의 항당뇨 효과가 있고요. 산약은 마인데요. 마는 베타셀의 인슐린 및 혈당 수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구기자는 인슐린 생성 지표와 HDL 수치를 높였고요. 구기자 또는 망막 보호, 눈의 망막 보호 효과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당뇨 효과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성인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허리둘레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엉열매는요, 우엉열매는 인간의 혈당 수치를 낮추면서 항당뇨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황 얘기하겠습니다. 강황은 우리 커큐민이라고 하죠. 강황은 보통 소화기계 간 기능, 항염증, 항관절염, 심혈관계에 대한 작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항암 작용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 커큐민이 항암, 항비만, 항당뇨, 심혈관계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염증성 장질환에 효과가 있고, 알레르기 건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 젤은요, 초기 당뇨병 환자에게 체중하고 체지방을 줄이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니틴. 자, 카르니틴도 여러분들이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카르니틴 드시죠? 그래서 체지방을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노화, 항당뇨, 지방대사, 심혈관 보호, 인지 보호, 신경 보호,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보았을 때, 블루베리도 그 혈당,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보면 이 블루베리가 포도당의 수송을 증가시키고, 또 인슐린에 민감한 근육과 지방세포의 포도당 수송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항당뇨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시호도 항당뇨 효과가 있고요. 또 양파도 항당뇨 효과가 있고, 또 삼백초가 항알러지, 항염증, 비만, 당뇨, 항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간 섬유화와 지방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